오늘의 주식TV 선임 애널리스트 송동입니다. 오늘 증시가 전반적으로 많이 좀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무역 분쟁 이런 사태들이 현재 어떤 증시의 어떤 흐름을 굉장히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시황은 또 따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하겠고요. 지금의 어떤 대세적인 흐름은 좀 과거에 IT나 바이오가 이끌었다면 지금은 약간의 어떤 테마 장세가 지금 흐름을 좀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역시나 대표적인 현재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남북 경협 테마, 그리고 지금 또 정치 테마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주도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모습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향후 현재 상황과 향후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현대로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굉장히 많이 현재 올랐죠. 그런 상황이고, 또 한번 오늘 또 사건이 좋은 또 소재가 터졌기 때문에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현대로템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자, 현대로템을 한번 볼게요. 현대로템 현재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도 한 이 구간대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 그 구간대로부터 계속 추세적인 상승을 흐르면서 현재 28,800원까지 이제 주가가 이제 도달을 했고요. 금일 역시나 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경협주 역시도 좀 조정을 받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흐름 그렇고요. 철도주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그동안의 어떤 그 유엔 제재가 해제가 되면서 또 남북 공동 철도 조사단이 같이 이제 임무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철도 조사단들이 이제 방북을 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현대로템뿐만이 아니고 그 다양한 철도주들이 이제 흐름이 좋게 연출이 된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 상황이 이렇게 정리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가의 어떤 하락은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떤 방남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의 흐름을 좀 상승시키는데 모멘텀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연내에 사실상 답방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면서 좀 실망감이 좀 나왔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북한이 중국을 방문할 때도 사실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어떤 경호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는데요. 우리나라 역시도 좀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갑자기 깜짝 방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김정은의 어떤 방안은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들이 계속 남아 있고요. 그에 따른 비핵화에 대한 조치 이후에 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또 제재가 풀리게 돼서 경협에 대한 그런 준비가 되게 되면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남아 있는 셈이죠. 그래서 남북 경협주는 지속적으로 좀 기대감이 살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주가라는 것이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야 오르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죠. 막상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그 다양한 모멘텀과 이슈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철도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유엔 제재 해제가 나오면서 가장 빠르게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또 철도에 대한 그런 주식들은 계속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역시나 실질적으로 경영을 추진해 본 적이 있는 현대그룹주 위주로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철도주는 계속적으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일 또 중요한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아난티인데요. 아난티 한번 보겠습니다. 아난티 금일 5%대 주가가 빠지면서 장중에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또 장 끝나고 나서 또 중요한 호재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뉴스를 하나 볼게요. 보십시오. 투자의 기재 짐 로저스가 리조트 업체 아난티 사회에서 만든다. 대박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짐 로저스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뭐 퀀텀 펀드로 유명한 짐 로저스인데, 그동안 이제 중국과 그리고 북한 투자 이렇게 좀 개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장률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국가들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투자자인데요.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위기를 느끼고 짐 로저스가 남북 경협의 중심의 기업에 있는 아난티 사회이사로 진출을 하면서 아주 기대감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짐 로저스는 인터뷰를 본다면 이제 미국 주식은 뭐 다 팔고 북한 개방 때 한반도가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실제로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 실행을 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투표를 하게 될 건데요. 정식 사회이사로 이름을 올리게 되면 역시나 이제 그 경협에 대한 그런 추진들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난티의 어떤 시간의 주가를 보시면은 벌써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그만큼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따라서 내일은 그 아난티와 연관이 돼 있는 현대 엘리베이까지도 같이 주가가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 엘리베이도 한번 살펴볼까요?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도 뭐 역시나 가장 실질적인 그런 남북 경협의 핵심 주식이라 볼 수가 있겠죠. 엘리베이는 4.5%대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현대 엘리베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대 엘리베이는 실질적인 경협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차트를 잠깐 볼까요? 현대 엘리베이는 실질적인 남북 경협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대 아산이 현재 비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산이 현재 비상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지분의 약 70%를 현대 엘리베이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대 엘리베이를 현대 아산과 같이 동일하게 취급을 하면서 실질적인 경협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북한이 SOC 사업권을 현대 아산에 이제 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협 역시 그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관광에 관련된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난티와 비슷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 롯데, 현대건설 모두 긍정의 영향을 같이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현대건설도 역시나 그러니까 흐름이 일단은 두 주식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좋지 않지만은 역시나 실질적으로 경합이 일어나게 된다면 현대건설이 안 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전부 다 SOC 사업에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겠고요. 역시나 또 SOC로 또 역할 수 있는 바로 또 쌍용양입니다. 쌍용양이 이제 시멘트 관련된 주식이죠. 쌍용양이 역시도 경협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쌍용양에는 4분기 때 실적도 턴어라운드로 들어가게 되면서 실질적인 또 실적주로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쌍용양 같은 경우는요, 또 하반기 우리나라가 또 이제 예산에서 보시면 SOC 예산을 또 증액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래서 이제 건설이나 이제 쌍용양해 같은 주식들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업 수혜로 꼽힐 수가 있고요. 또 남북 경협 수혜주로 또 꼽힐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긍정적인 현재 현 상황이 또 짐 로저스 때문에 또 경협주로 급격하게 수급이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또 지금 또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멘텀이 있는 개별 종목군으로 또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가 계속적으로 좀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또 끝까지 밀고 있는 현재 정책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또 관심이 좀 필요한 섹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협주에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을 겁니다. 현대미포조선 2004년도 최대 정책주이자 수혜주. 자,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시면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주가 한번 가면은 자, 거의 뭐 바닥 부분을 본다면 2,000원부터 20원. 이거는 뭐 무상 증자를 했기 때문에 20만 원, 우리 실제로 40만 원까지 간 거죠. 그래서 약 100배가 올랐습니다. 100배. 이렇게 정책 수혜주가 되면 이런 식으로 아주 큰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로 좀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고점은 모릅니다. 사실 고점은 사실 얼마로 갈지 모르죠. 로템이 또 얼마로 갈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도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고, 현재 어떤 수급 상황이라든지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차트로도 보시더라도 지금 시장은 계속 꺾이고 있는 반면에 로템이나 현대 엘리베이나 이런 종목들은 벌써 이게 21선이 좀 굵게 좀 볼까요? 굵게 좀 한번 보시면 21선과 61선을 좀 굵게 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21선은 이미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 보이고요. 61선, 지금 21선과 61선이 좀 위로 나가려고 하는 단기 골든 크로스가 곧 형성이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협주가 현재 시장이 조금만 더 좋아진다면 급격하게 시장 수급을 타고 또 이 정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남북 경협주 또 다음에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 또 제가 또 시황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